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발박사 이우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발목 인대 파열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떻게 다쳤는지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오면은 어떻게 다치셨나요? 발이 어느 방향으로 돌아갔습니까? 다칠 때 발이 어떻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비틀어졌나요?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아주 자세히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는 물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어느 인대가 다쳤는지를 알아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를 눌러서 아프고 어디에 멍이 들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이 환자분은 이것이 지금 여기가 바깥쪽 복숭아뼈가 있고요. 복숭아뼈의 바로 앞에 여기 지금 빗금 쳐놓은 부분이 이 부분이 제일 아픈 환자였습니다. 근데 보다시피 굉장히 넓은 부분에 멍이 들어있죠. 멍이 든다는 거는 뭔가 이 겉으로 피부가 째지진 않았지만 속으로 피가 나서 그 피가 밑으로 흘러서 멍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멍은 이렇게 많이 들었지만 실상 제일 아픈 데는 여기였고, 그래서 이런 것이 어디가 아픈지 또 많이 멍이 들고 많이 부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심하게 다친 걸 테니까 멍든 부위도 중요하고 어디가 제일 아픈지 어디를 누르면 아픈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데요. 엑스레이는 뭘 보는 거냐? 엑스레이는 뼈를 봅니다. 뼈를 보기 때문에 골절이 있는지, 즉 뼈가 부러졌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기본적인 엑스레이 말고 관절을 비틀어서 가령 이렇게 이것이 발목 모델인데요. 그냥 똑바로 있는 상태에서 찍는 것이 아니고 발을 비틀면서 인대가 뼈와 뼈 사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그런 거를 보는 거를 스트레스 촬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다 기계를 대고 벌려서 찍고 있죠. 그러면 이 뼈와 이 뼈 사이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쭉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앞으로 당겨서 찍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미는 힘을 주면은 이 다리뼈에 대해서 이 뒷부분이 이만큼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스트레스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막 다쳐가지고 온 분한테 이런 걸 하면은 다친 인대를 더 다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급성 인대 파열에서는 이런 촬영은 보통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살짝 벌려서 찍어본다든지 또는 오랫동안 자꾸 접질리는 분들한테 당장 다친 게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 인대가 어느 정도 제 기능을 하는지 그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어느 환자분이 질문을 한 것인데요. 발목 인대 파열의 유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인대가 늘어나거나 끊어진 경우 MRI를 찍으면 나타나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이죠. MRI를 찍으면 인대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지나가는 힘줄, 연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MRI를 찍는다 그래서 인대가 어느 정도 파열이 되어 있는지 사실은 정밀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정상인에서도 MRI를 찍어보면 인대가 비정상인 경우, 정상인에서도 이거 참 믿어지지 않겠지만 가령 어느 분이 한쪽을 지금 다쳐서 왔는데 반대쪽에 MRI를 찍어도 정상이 아닌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MRI는 사실 비용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MRI를 발목이 다치면 무조건 MRI를 찍는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MRI를 찍는 것이고 이것이 MRI의 영상 소견인데요. 뼈를 위에서 봤을 때 관절을 앞이나 옆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다리를 이것이 발목뼈고 이것이 복숭아뼈인데요. 복숭아뼈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대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인대는 보통 여기 보다시피 이런 까만색 이런 같은 정도로 까만 줄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어디 터져 있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까만 줄이 아니고 이렇게 넓은 부분에 아주 희미하게 정상 인대라고 볼 수 없는 저런 형태로 보일 적에 이것이 인대를 지금 파열이 됐다든지 또는
전에 자꾸 접질렸다든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소견이기 때문에 MRI는 진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는 되는 검사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인대를 진단할 적에 초음파 검사라는 걸 하죠. 초음파 검사를 하면 뭘 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인대나 힘줄 파열을 봅니다. 그래서 관절을 움직일 때 뼈와 뼈가 벌어지는지를 직접 눈으로 이렇게 그 시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음파 검사는 MRI하고 다른 거는 연골 파열은 잘 알 수가 없다는 점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나 MRI는 몸에 아무런 해가 없고 정확한 진단에 좋기 때문에 또 이것은 가령 MRI보다는 좀 비용도 좀 적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대 파열에 대해서는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검사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세한 골절이 있을 때 이게 골절이 의심은 되는데 엑스레이상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MRI는 인대나 다시 말씀드려서 힘줄, 연골, 즉 이런 것들은 엑스레이 보이지 않죠? 인대, 힘줄, 연골 이거는 엑스레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MRI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좋습니다. MRI는 그렇지만 뼈만을 잘 보는 데는 가령 뼈에 미세한 골절이 있다 이런 거는 오히려 CT가 더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또 있습니다. 내가 MRI를 했는데 또 CT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요. CT와 MRI는 그 용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직접적으로 관절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보는 거죠. 또 연골에 손상이 있으면 정말 연골이 어느 부위가 얼마큼 다쳤는지를 보는 거지요. 그거는 이제 내시경을 보는 거죠. 내시경, 우리가 위 내시경 이런 거 있죠. 이 입으로 내시경을 넣어서 위 소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내시경을 넣어서 구멍을 이렇게 작은 구멍을 뚫고 내시경을 넣어서 속에 인대, 또 관절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연골이 어느 부위가 어떻게 상했는지 그런 걸 눈으로 직접 보는 거지만 사실은 관절경 검사라는 것 자체가 마취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술을 할 때 하는 것이지 이거를 수술을 할지 말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내시경 검사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정확하고 또 이걸로 치료도 할 수 있고 그런 검사지만 검사이면서 치료 방법이고 그래서 어쨌든 구멍을 뚫고 마취를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대 파열의 진단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든지 환자와 의사가 환자를 보고 진단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의사의 진찰 소견입니다. 어느 부위가 아픈지 누가 합니까? 의사가 진찰해보고 합니다. 얼마나 불안정한지도 진찰해보고 대충 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친 경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다쳤느냐, 어떻게 발이 돌아갔느냐, 부은 정도와 어디가 아프냐, 또 환자가 걸을 수 있느냐, 환자가 많이 다쳤으면 잘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잘 걸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진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친 후에 별로 붓지도 않고 잘 걸을 수 있는데 모든 검사가 일률적으로 모든 검사를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